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이 제가 일을 할 때, 일이라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서 팟캐스트나 글쓰기나 여러 작업을 할 때 시간 분배가 엉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일과 휴식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거죠. 한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몸이 근질거려서 다시 침대로 엉금엉금 기어가고, 마음 좀 다잡고 노트북을 켜서 일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사야 할 게 떠올라서 쇼핑 사이트를 뒤지고 있고, 고작 한 30-40분 집중했다고 좀 쉬어줘야겠는데 엉덩이가 너무 배긴다 이러면서 다시 소파를 복귀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왜냐? 쉬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할 일이 있죠. 없다고 해도 계속 무언가 할 일을 만들어내죠. 솔직히 맘먹으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게 일인 것 같아요. 24시간도 모자른. 이렇게 할 일은 많은데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미루기죠. 귀찮음, 하기 싫음과 싸우다 어부지리로 책상에 몸을 앉히고 시작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이고, 하루 종일 컴퓨터를 붙잡고 있는데 또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게 흐트러지기 마련이니까 중간중간 어째저째 하면 하루가 다 가요. 딱히 뭐 제대로 한 건 없으면서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주말에 날려보내는 경우가 다반사라 이 일과 휴식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회사야 정해진 시간이 있고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퇴근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끝내죠.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 업무들, 뭐 취미든 뭐든 이런 거는 많은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나 말고는 누가 닥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 중에서 팟캐스트가 1순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작업합니다. 하지만 팟캐스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일들도 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병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왜 못하나? 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걸 알면서도 하루 안에 다 못 끝내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것을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과 쉼, 휴식의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업무 시간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미룰 수 있는지, 도대체 미치도록 하기 싫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을 오늘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팁들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팁이 될지 안 될지. 그래도 저와 같은 딜레마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공감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딱 깔끔하게 제가 5가지 솔루션으로 추격해봤습니다. 항상 저의 에피소드 구성이 뭐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에는 뭐 솔루션이나 팁들을 전달하고 끝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본론이 결론인 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하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일을 미룰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보통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였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미룹니다. 어쩌다 이 일이 이렇게 쌓였을까 추적하다 보면 결국 답은 한 가지. 제때 안에서 미뤄서 쌓인 거죠. 대부분이. 제가 인트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의 아젠다조 1순위 팟캐스트를 열심히 이렇게 작업하다가 갑자기 맞다, 나 내일 글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무언가 번뜩 생각이 나면 바로 창 닫고 브런치 스토리 가서 글 써요. 열심히 글을 쓰다가 맞다, 나 오늘 그 강의 듣겠다고 나중에 볼 동영상에 추가해놨는데, 그럼 또 멈추고 유튜브 들어가서 강의를 봐요. 뭐 영어 강의가 뭐 10분 내외다, 뭐 그 정도는 껌이지 하고 재생을 했는데 꼭 한 2-3분은 남겨두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또 다른 페이지를 탐색해요.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하루가 저뭅니다. 그럼 뭐 어떡해요? 내일 하자 이러고 또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은 하루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캘린더에 뭐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영어 공부, 1시부터 3시까지는 팟캐스트, 이게 아니라 오늘은 팟캐스트 데이, 내일은 글쓰기 데이, 이렇게 그날 하루를 통째로 한 가지 업무를 위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시간을. 그날은 그것만 하는 거죠.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고. 이 방법이 제가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가 희열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딱 한 곳에만 집중하다 끝내면 속이 다 시원해요. 아, 오늘 내 역할은 끝났다. 맡은 바 열심히 했다. 왜냐? 결과물이 눈에 보이니까.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오는 희열감, 성취감이 있죠. 그럼 남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든 쇼핑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이렇게 해방감과 성취감이 따라오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골치 아프게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과제를 주기보다는 하루에 하나씩 집중하는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기 싫을 때 안 하기. 이걸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아예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제 경험상 정말 미친 듯이 하기 싫을 때, 죽어도 하기 싫을 때 그땐 그냥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속 미루다 보면 한계가 와요. 왜냐? 사람은 불안해지기 마련이니까. 계속 안 하고 미루면 제자리 걸음이겠죠. 발전이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루저 인생으로 가는 것 같고, 더 깊게 들어가면 아, 이러다 인생 망하겠다 라고 느끼는 시점이 옵니다. 그런 포인트가 올 때 다시 시작하는 거죠.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해질 때까지 밀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디까지 안 할지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미루기의 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무리 미뤄봤자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면 됩니다. 그런 기분 느끼기 싫잖아요, 솔직히.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나 혼자 아무 발전 없는 것 같고. 물론 이것도 자칫 잘못 가면 비교의식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이 어느 정도 동기를 얻으려면 롤모델이 있어야 되죠. 그런 쪽으로는 또 비교의식이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리 걸음일 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서 아, 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get back on track 해야겠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귀차니즘이 나를 지배했을 때, 정말 미친 듯이 하기 싫을 때 한번 안 해봅니다. 어디까지 안 할지 계속 미루다 보면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며칠 내에. 또 계속 미룰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어느 시점에는 다시 마음 다잡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하기 싫을 때는 그냥 내 자신을 한번 놓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세 번째는 중간 휴식. 이게 휴식 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1시간마다 10분씩 갖는 휴식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 번에 쉴 때 좀 몰아쉬는 게 좋다. 2시간, 3시간 이상씩 쉬는 게 좋다.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플랜이 딱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방법은 2-2-2 루틴입니다. 2-2-2. 2시간씩 하는 거예요. 2시간이라고, 2시간 쉬고, 2시간이라고. 저의 주말 루틴을 간단하게 브리핑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업로드한 위켄즈 루틴. 에피소드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는 빠르면 7시 반, 늦으면 8시에 일어난다고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9시 일어납니다. 미뤄졌어요.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자고 싶을 때까지 잡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마음 먹어도 9시에는 눈이 떠지더라고요. 전날 몇 시에 자던 간에. 어쨌든 요즘은 9시 일어나서 스트레칭 10분 간단하게 하고 아침을 만들어 먹습니다. 여차저차 하면 10시가 돼요. 한 10시 10분 전에 빨래를 돌립니다. 빨래를 돌림과 동시에 책상으로 와서 첫 번째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탁기를 타이머 삼아 첫 번째 아젠다를 시작하는 거예요. 10시부터.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노트북을 두들깁니다. 집중력을 떠나서 일단 2시간은 무조건 앉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시. 12시가 이제 두 번째 휴식 시간입니다.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휴식 타임을 가져요. 이때는 주로 집안일을 합니다. 바닥 한번 쓸고 설거지 있으면 하고 요즘은 또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옷 정리를 자주 해줍니다. 주말마다 하고 있어요. 하루 날 잡고 몰아서 하기보다는 옷 정리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마음도 바뀌고 사람이 일교차가 크니까 요즘은. 그래서 어떤 옷을 꺼내 놓을지 넣어둘지 고민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시간 은근히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딱 좋아요. 핸드폰 그런 거 안 하고. 그래서 그 중간 휴식 시간엔 집안일을 하고 커피 한 잔을 더 만든 다음에 다시 책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때가 이제 오후 2시 되겠죠. 그때 또 이제 두 번째 워크 세션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한 오후 4시 정도가 되면 그때 저는 저녁을 만들어 먹어요. 누가 오후 4시에 저녁을 먹나 너무 이른 거 아는데 평일은 어쩔 수 없지만 주말만큼은 좀 저녁을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을 따로 안 먹기 때문에 주말에는 약간 점심 겸 저녁이에요. 참고로 저는 저녁은 빨리 먹어도 좋다 생각해요. 늦게 먹으면 소화시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또 다른 일들도 미뤄지니까 그냥 몸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녁 늦게 먹는 걸. 그래서 주말에는 점저겸으로 4시 늦어도 5시에는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쇼파로 와요. 4시간 정도면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녁을 먹은 이후에는 쇼파로 와서 좀 편하게 기대어서 작업을 합니다. 뭐 남은 과제가 있으면 그때는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7시가 좀 넘으면 그때 운동할 준비를 해요. 매트랑 운동복 챙겨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씻고 침대로 오면 9시에서 10시 돼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다음날 회사를 안 가니까 원한다면 이제 노트북을 침실로 들이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좀 피곤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전에 아무것도 안 들고 옵니다. 오직 책만 두고 일요일에는 굳이 자기 전까지 전자기기를 들여다보지 않고요. 토요일에는 뭐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투투 휴식 타임을 한번 세워봤어요. 저는 좀 한 번 쉴 때 1시간 이상씩 쉬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둥 마는 둥 하면 회복이 안 돼서 집중력이 잘 안 돌아오는 느낌? 그리고 또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집안일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은 남하고 누가 해요. 그쵸? 그래서 요즘 이런 플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으면 계속 할 것 같고 또 다른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집중력이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본인만의 시간표를 한번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멍 때리는 시간 갖기.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꽤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멍 때리는 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멍 때리면 얼굴 커진다는 옛말도 있듯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생각을 좀 정리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책상에 앉아있을 때는 도통 머리가 안 돌아가더니 꼭 다른 일을 할 때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저는 특히 이제 운동하려고 이제 매트를 깔아놓고 이제 스트레칭 겸 앉아 있습니다. 매트에. 그렇게 앉은 다음에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문득 무언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올라요. 멍을 때려도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이 오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뭉쳐진 생각 속에서 어떤 게 하나가 톡 튀어나와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뭐 팟캐스트 주제, 토픽이 생각난다던가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런 게 떠오른다던가 아니면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던 어떤 팟캐스트의 내용, 구절이 생각난다던가 희한하게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생각나라 할 땐 더럽게 안 나더니 솔직히 마음은 다 잡고 책상에 앉아있을 때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상황마다. 그래서 저는 멍 때리는 시간을 잘만 활용한다면 업무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꼭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핸드폰 들여다보는 거입니다. 아무것도 확인할 게 없는데 비어지는 시간, 그 틈을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켭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 시간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보내는 연습.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무엇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가만히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것도 휴식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휴식이 안 이루어진답니다. 핸드폰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책상에 앉아있다 힘들 때 집중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안 날 때 그냥 소파에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아니면 침대로 가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잠이 오지 않냐 하는데 매번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저런.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 그리고 그런 멍 때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접목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은 별거 없습니다. 쉬엄쉬엄 여유롭게 느긋하게 하기. 한마디로 자신을 너무 몰아넣지 않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계발, 성공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로 급부상하면서 굉장히 부지런한 루틴, 부지런한 생활습관, 갓생사기 그런 게 이제 한때 열풍이었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면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은 없다 생각합니다. 꼭 그 사람들이 기준도 아니고 내가 기준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타임라인에 맞게 본인의 체력에 맞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강박을 버리고 요즘엔 쉬엄쉬엄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될 건 다 하지만 특히 몸이 신호를 보낼 땐 쉬어야 돼요. 제가 수면 부족 에피소드를 만든 이유도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잠을 우선순위로 여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거기도 하고요. 뭐 인생 별거 있나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죠. 잘 먹고 잘 살려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도 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 추억을 쌓을 수도 있고 물론 내 집 마련, 몇 억 모으기 그런 큰 목표를 잡고 일상에서 오는 불편감들을 모두 감수하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뭐 목표 지향적인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순간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즐길 건 다 즐기다가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도전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너무 앞만 보고 가기보다는 조금 속도를 늦추고 이렇게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본인의 페이스대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되 너무 많은 것을 놓치지 말고 일단 본인 자신부터 우선순위를 하고 본인의 건강, 정신건강, 육체건강 모두 가장 우선시하면서 남은 것들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 저의 스타일을 바탕으로 짜집어 놓은 내용이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만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한 달에 한 주, 주말 정도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연차 삼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는 거죠. 팟캐스트도.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스포티파이 댓글이나 애플 리뷰 별 5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에세이나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브러지스토리.com 링크 걸어놨으니까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